안녕하세요. 비트인 성형외과 이주연 원장입니다. 무보형물 수술은 말 그대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코 수술입니다. 보형물이란 일반적으로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모두 무보형물일까요? 오늘은 무보형물 코 수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와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날짜인데 병원에 이제 코 재수술 위해 내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고3 때 한 병원에서 코 수술을 했는데 누가 봐도 코에 이제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형태였고 겉에서도 만져졌는데 이전 수술 때 실리콘 보형물 없이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진찰만으로 촬영 전에도 확실하기는 했지만 CT 촬영 후에 명확하게 실리콘 보형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무보형물 수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무보형물 코 수술을 하는 이유는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염증이나 구축 등의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보형물 수술에서 콧대에 실리콘 등의 인공물질을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넣게 되면 무보형물이라고 하는 수술명과도 전혀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콧대에 넣는 재료는 자기 몸에 있는 자가 연골이나 환자의 동의하에 기증 진피 등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됩니다. 우선 무보형물 코 수술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인 자기 체내에 있는 자가 연골은 이중격 그리고 비연골, 늑연골 등이 있습니다. 이 연골을 사용하는 것은 무보형물 코 수술에 딱 맞는 정의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가 연골 말고 높이를 보강해 주거나 꺼진 부위를 채워주기 위한 기증 늑연골, 기증 진피 등의 자기 유래 성분은 아니지만 생체 유래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생체에 적합한 재료로 코 안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고 생체 내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에 사용한다면 무보형물 코 수술의 확장 형태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어텍스, 메쉬, 매드포어 같은 물질은 어떨까요? 보통 신발이나 의류 등에서도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약간 합성 물질이죠. 그렇지만 생체 내에선 쓸 수는 있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재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보형물 코 수술에서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코 수술의 경우 안쪽에 뭔가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눈에 띄거나 직접 확인을 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는 건지 수술 당시에 코를 열어보면은 이전 수술 때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재료를 넣었던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 시에도 미리 알지 못했던 정보이기 때문에 재수술 후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나 코 수술 고려 중인데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수술 전 상담과 동의서를 통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전문의와 명확하게 상의를 하시고 범위를 정해 주신다면 원치 않는 물질이 코 안에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보형물 코 수술에서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사용해서는 안 될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 연골만을 사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저희 비트인 성형외과의 무보형물 코 수술은 자가 연골을 이용한 무보형물 코 수술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인 성형외과 이주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